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지하철을 타고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는 무심코 자리에 앉았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서기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늘 지하철 타시고 그동안에 버스 타신 분들은 국민들 다 모르고 계십니다. 나는 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인데 네. 뭐 대중교통 늘 이용하시는 분인데.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타야죠. 방산에서 갈아타면 일반역으로 갈아타요. 저쪽은 여기서 급하면 이제 여기? 타고 다니. 워킹 BMW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하철을 타고 마스크 썼는데 또 어쩌라 그러고 있어요. 마스크 썼는데 자꾸 마스크 쓰라고 자꾸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파이팅! 자, 본인들은 안 지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이 목만 보이지 않게 좀 이 길이를 좀 늘렸습니다. 제 목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방이라고. 결혼할 사이들이에요? 아마. 잡혔어. 이제 죽었죠? 만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저기 부인께서 전화번호에 남편 이름을 사랑이라고 써놨어요. 사랑이. 진짜 부인이 사랑하시나 봐요. 탈모도 말씀하신 거 아, 너무 좋아요. 혹시 부분이 탈모? 네네. 공약도 지금.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의자 자리가 생기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닌가? 아.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이런 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면은 대선을 앞두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들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첨단 스마트 당분과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서 2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접종 부탁드립니다. 수선을 놔주세요. 오늘 또 페이스북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젊은 시기 자신의 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보다도 후보의 의중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 눈길을 끄긴 하지만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기 앞서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기자.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40, 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사병 월급, 병장 월급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웃는 얼굴에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국민의 탓이라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처럼 우리 야당이 의견이 아주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다시 의총을 지금 법사위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명?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줍니까?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바기로 또 무혐의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재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후에 확인해서는 답변하실 수 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휘가 확정이 되면 정점 있는 법안은 법사위 상정해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김만배 씨는 뭐라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죠? 이 발언에 따르면 충실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조금 차관님, 방금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해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척 불쾌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웃깁니까? 아니, 실수 웃는 게 아닙니다. 웃겨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디 여기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상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 검찰청 욕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 국가 만들려고 이런 지금 적이 있었어, 욕을 쓰고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 아니 검찰이 앞장서서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독재의 맛을 잘 들여본 사람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 권력 눈치 보고 있잖아요. 또 한쪽은 고발 사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가 뭡니까?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과연 검찰 개혁의 결과가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보면은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 앞에까지 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 명을 받아? 누구한테 명을 받아? 어? 검찰이야. 누구 무서운데 이재명이 무섭네. 어? 안 하고 문제고 있는 거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할 건데? 권력의 충전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문무일 총장 있을 땐 나 정부에 들어왔는데 김호수 총장 왜 이래 도대체? 김호수 총장 정치검사잖아. 정치검사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못싸움 한번 해요? 내가 못싸움 할 건데 여러분들 나 먹어봐. 먹어보라고. 먹으라고 자. 나 치든가. 밀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공무원이라고? 이게 정도? 더 비수는 더 풀어줘. 의원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다친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다치잖아요. 저희 말도 자 윤여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일로 오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어디로 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국민의 공적이야 이제. 이어갈 겁니다. 위협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몸으로 막아서 뭐가 목적이에요? 영웅들을 지킨다는 거는 얘가 공익을 시행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러범 방지래. 뭐가 목적이에요? 테러범이래. 내가 무슨 흉기를 들었어요? 정치권이 2030 청년 남성을 겨냥한 대선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성별로 나누고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 표심만 쫓는 모습이 조금 씁쓸해 보입니다. 저희 오늘 국민의힘이 이종석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같이 왔는데요.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 폐지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이전에 10월 달에는 그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비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거죠. 근데 정책본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후보가 어디라고? 대변인도 몰랐대요?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젠더 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그 여성 스타트업 이게 원래 자체가 여성들만은 아닌데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또 흔들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성이 없는 건 아니죠. 혹시 남성이 있어요? 이런 관련이 여성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남성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투자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여쭤봤냐면 요새 이제 성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확대시킨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제 부당한 지원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활력을 되찾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사회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 여성 남성이 나오면 거리가 뭐세요? 막 바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 보시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